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녹방 좀 오랜만인 듯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겨울인가 싶습니다. 이제 진정 가을이 다 갔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어쨌든 대주주TV 저의 녹방과 함께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오늘 확실히 시장이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동안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완전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그것도 확실한 차별. 예를 들면 오늘 코스피가 1.4%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이 예를 들면 조금 오르거나 이런 흐름 정도가 아니라, 코스닥은 오히려 0.9%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확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뻥질 정도로 흐름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이 저 하락은 그동안 올랐던 OTT,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주들은 거의 많게는 10%씩 급락을 시키고 5%, 10%,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히 IT 반도체 종목들을 급상승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와, 순간 바닥에서 보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포트폴리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메타버스, 게임, NFT에 소외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반갑죠. 내 것도 올라온다. 근데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소위 그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많이 잘 올라갔던 것들이, 이거 조정받으면 사고 싶다 했는데, 예를 들면 알체라 같은 것들, 이런 게 오늘 9%나 조정받았어요.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좀 사고 싶은데 내 포트에는 왜 원익 IPS 같은 거만 좀 많이 담겨 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원익 IPS 같은 게 13%가 오르고 알체라가 9%가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원익 IPS랑 알체라랑 바꾸고 싶다, 그 분위기에서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오니까 뭐지 하게 된 거예요. 만만치는 않은 장입니다. 만만치는 않은 장인데, 하여튼 시장의 핵심을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갑자기 급 반전한 이유가 뭔가?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터널 끝이 보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급등.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이고, 조선비즈, 이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앞서 지난 19일가 금요일장이죠. 지난주 미국장 에버코어 ISI 소속 애널리스트, 미국 애널리스트인데 C.J.Muse라는 사람을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C.J.Muse라는 사람이 미국의 탑 애널리스트인가 봐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마이크론을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최선호주를 꼽아버렸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분위기가, 그래서 미국의 지금 애널리스트 분위기인 거예요. 갑자기 반도체는 계속 인사이트가 3분기 피크아웃, 내년 한 상반기는 지나야지 피크아웃이 해소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병목 현상이니. 근데 메모리 반도체를 최선호주로 꼽아버렸어요. 이 분위기를 타서 우리도 리포트 터퍼보기 하면 분위기 나오잖아요. 딱 애널리스트 잡는 분위기. CT그룹도 D램이 반도체 시장 성장에 전망 내놓고 AMD, 엔비디아까지 목표 주가 상향시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희 지금까지 올랐던 그 거대한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게임 이런 쪽에서의 자금이 훅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특히 이제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오늘
유닛 테스트 같은 건 조정받잖아요. 가스통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메모리. 그러니까 원익 IPS나 오늘 KC텍 같은 종목들은 오늘 바닥에서 급등을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쪽. 디바이스,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진출을 했으니까 그런 게 오늘 급등을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뮤즈 애널리스트의 논리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제 사명을 바꾸고 향후 이제 메타버스 버전의 그런 소위 그 시대로 간다면을 전제로 했어요. 간다면 컴퓨터의 사양도 좋아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고성능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뭐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가 고성능화, 이게 수요가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오면서 급증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큰 흐름에서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저의 오늘 규정은 반도체 섹터가 메타버스 테마를 탔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트리거,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소위 실적이 잘 나오고 아무리 국내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반도체 기업들 좋게 나와도 꿈쩍도 안 하던 것들이 미국의 저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분위기를 타고 저렇게 엮은 거죠. 이 논리로. 그러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그럼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오늘 이게 이 패가 나온 거예요. 반도체 관련 주들의 반등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지만, 오늘 이제 이 패가 딱 이거다 하면서 논리가 빡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공개가 딱 되기 때문에, 뭐 당분간 반도체, 특히 뭐 진짜 아까 원익 IPS, KC텍 같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어떤 반등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이 지금 사실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그냥 기존에 좋은 건 좋은 대로 두고, 또 반도체는 좋으면 또 좋은 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러면 지수가 한 3-4%씩 급등해줘야죠. 근데 그동안 기존에 좋았던 LLF 같은 것들을 또 조정시키고, 그동안 좋았던 뭐 소위 CJ ENM이나 하여튼 이 컨텐츠 주들도 오늘 조정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빠져서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콘텐츠들이 좀 심하다, 이건. 아침에 15% 갭으로 22%로 지옥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지금 수급이, 여기 좋다 하면 여기 확 빼서 우르르 가고, 여기 좋다면 여기 확 빼고 우르르 가고, 물론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래가지고 완전 또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만 발을 맞추고 좀 따라가주기는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못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이제는 현금이 있더라도 그런 것 중에서 안 오른 것들을 조금 이제는 매수를 조금 해본다든지, 기존의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조금 불타기도 할 수도 있고 물타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충분히 회복되거나 수익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이 흐름을 또 확 따라가는 그건 참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편으로 들고, 하여튼 약간 혼란스러운 장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론을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금요일날 7.8% 올랐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계속 사상 최대입니다. AMD까지 반도체 장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에 그러면서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혹시 좀 덜 올라 있거나, 물론 오늘 원익 IPS나 KC텍, 저도 이 KC텍 이건 물려 있다가 풀전했거든요. 또 한편은 기쁘더라고요, 기존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이 흐름이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또 조금 이렇게 부각이 조금 안 돼 있는 게 뭔지도 좀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못 올라왔던 주식들이 또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를 타니까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송원산업은 포토레이스트도 하고 있고 반도체,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실적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도 다시 보이고요. 경인양행, 근데 경인양행도 또 포토레이스트 반도체가 있는데, 하여튼 경인양행이랑 송원산업을 두 개를 또 비교해보면 사실 지금 자체가 무조건 너무 저평가돼 있고 멀티플 5밖에 안 되고 반도체도 끼고 있고 IR에도 경인보다는 적극적인 송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경인은 이제 뭐 4분기 그 다음 내년까지 본다면 분명 좋죠. 근데 반도체 분위기에서 내년에는 어쨌든 증설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송원보다는 반도체로는 경인양이 훨씬 더 많이 커플링 되어 있죠. 지금 이미 반도체 포토레이스트 국내에서 뭐 포토레이스트 원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경인만큼 큰 캐파로 원료 같은 경우는 경인이 거의 뭐 한 뭐 탑 2, 3에 들고 일본으로 역수출도 하고 있는 경인양행인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팅크웨어 같은 것들이 진짜 마이웨어죠. 마이웨어. 뭐 NFT가 좋던 메타가 좋던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하고 오늘도 조금 뭐 한 3.6%까지 오르다가 장막판은 한 1% 정도였는데 걱정 안 합니다. 마이웨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그 제철, 철강, 뭐 현대비엔지도 한 4%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 뭐냐 하면 이 삼성전자, 이건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늦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더 늦기 전에 인텔 미국의 팹리스 스타트업 사이5 인수 불발, 요거 얘기가 뜨면서 지금 인텔이 미국 팹리스 회사 이거 인수가 불발됐다 이러면서 이거 삼성이 노리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지난 나방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면 요번 주 수요일날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M&A설이 돌았어요. 삼성전자가 그 얘기는 12월 달 정도에 12월 뭐 한 초중순쯤에 하여튼 대규모 하만보다 큰 10조거든요. 하만보다 큰 정도의 하여튼 어떤 기업을 M&A 한다 하더라 라는 얘기가 좀 이제 약간 증권가 또 윗선에서 좀 돌았어요. 그런 얘기들 좀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 생각해본 게 있는 게, 그래서 막 삼성전자 사야지 이런 생각 안 했고요. 어느 쪽 분야일까, 지금도 물론 그건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동차 전장 쪽 아니면 전장 쪽 하만에 이어서, 근데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게 시스템 팹리스 설계 쪽이랑 하여튼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쪽이 삼성이 가장 지금은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소위 한번 그런 관점을 노려서 볼 만한 것들이 텔레칩스가 항상 팹리스 업체, 설계 업체로는 약간 탑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어버브 반도체도 지난 주말 라방에서 누가 어버브 물어볼 때 내가 다음에 얘기해줄게 한 게 사실 이 스토리였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다시 그 관점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버브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다. 어버브 반도체가 이번에 인수한 업체가 위인팩이에요. 또 더 늦기 전에 이것도 시총 900억에 재무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1000억에 50억 하고, 올해는 실적이 좀 별로였어요. TLA가 이제 어버브 반도체한테 이거 매각했어요 이번에.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매각했겠죠. 원팩은 메모리 비메모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팩이 인사이트는 온 거죠 지금. 메모리 SK향 매출이 60%, 메모리 반도체 디램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SK향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고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메모리 향의 후공정 패키징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뭐 들쑥날쑥하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윈팩을 어버브가 인수를 하면서 어버브 입장에서는, 어버브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인데, 어버브는 지네들이 설계한 것들을 원래 이런 후공정 팹리스나 파운드리에 이렇게 약간 테스트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재화할 수 있는 거죠. 설계한 것들을 직접 후공정 패키징부터 검사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원팩이거든요. 탐방은 안 받는다더라. 요새 지금 피인수되고 이래서 조금 막 조직 구조도 바꾸고 있고 조금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고 윈팩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어버브는 MCU 가전에서 삼성이든 LG든 국내 1위거든요. 글로벌 4위고. 그러니까 어버브 입장에서는 삼성도 자기들은 벤더고, SK도 LG도 벤더예요. SK는 아니지만 어버브가 SK 가전은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 SK나 삼성 쪽으로 줄을 댈 수도 있고, 특히 윈팩은 M&A 당시에도 삼성 콜테스트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가격을 좀 높이 받았어요. 아무튼 앞으로 윈팩을 인수하면서 어버브가 받게 되는 도움보다는 어버브에 인수되면서 앞으로 윈팩이 SK향의 메모리에만 머물렀던 후공정 패키징이 향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되던, 삼성 쪽으로 확대되던, LG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이제 막 비인수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눌려있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메모리 쪽 관련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향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 이런 윈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인사이트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소외돼가지고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가 들어왔다고요.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었어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KC텍 이런 종목이 올랐듯이 요런 정도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물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위드, 한컴 위드는 오늘 이제 인사이트가 아니죠. 이거 이제 NFT니 메타니 이런 것들은 오늘 다 때려차 이런 분위기니까 당연히 오늘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 마디가 조금 더 간다면, 반도체 메모리 테크로 간다면 위드나 한글 컴퓨터 같은 것들이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반대로 그러면 약간 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투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하다가 오늘 한 7%씩 이렇게 밀리거든요. 아까 보면 알체라까지도.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예를 들면 한 앞으로 그래 좀 더 빠진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을 쓱 담그고, 원티드 랩 이런 것들도 저는 채용 관련주 중에서 예전에 제가 싸게 얘기했는데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데, 대선 관련도 키워드가 있다고 보고, 사람인 HR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저평가됐다고, 향후 어떤 성장 기대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좀 밀리면 기회다 생각합니다. 시장은 돌고 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 아까 NFT, 게임 이런 쪽들이 OTT도 그렇고 쉽게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는 봐요. 하여튼 일단 평소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 CJ ENM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종목들을 콕 집어서 말하겠다는 떠나서, 물론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오늘 어떻게 됐냐,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거 좀 조정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위메이드. 야, 위메이드는 진짜 조정도 안 받네. 대단하네. 야, 진짜 위메이드는 조정을 안 받네. NC소프트. 와, 이거 조정 안 받네. 아, 이거 살아있습니다. 조정 안 받. NHN, 밑거리. 와, 이 대마들 조정 안 받네. 미투제는 근데 왜 조정 받아. 와, 그러니까 약간 저런 어차피 멀티플로 가는 섹터가 아닌 종목은 그래서 대장 잡는 거예요. 아니 쟤는 멀티플 제일 되고 제일 못 올랐는데 오늘 조정은 제일 크고, 위메이드 이런 거는 조정도 없네. 어렵다, 어려워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저는 어쨌든 큰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오늘 볼까요? 한번 흐름만. 알체라 이런 게 조정이 좀 컸죠. 유니테스트, 그러니까 유니테스트의 조정은 오늘은 메모리였거든요. 유니테스트는 비메모리 쪽인데, 근데 아까 그 소위 말해서 향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성능 카메라는 결국 DDR5인데, 하여튼 시장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니테스트 같은 것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유니테스트도 같은 인사이트죠. 반도체 장비, 미래 반도체. 예. 넷패스도 아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M&A를 한다 하면 넷패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넷패스도 관련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넷패스를 다룰 만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넷패스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바이오 쪽에 대한 반등도 오늘 왜냐면 코스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 녹십자, 레고캠 등등 바이오 관련주들의 반등은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바이오 오늘 코스닥이 빠지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도 그냥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연결고리가 사실 없는데 하여튼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뭐 종목으로 그렇게 섹터로 공통점이 있나? 하여튼 바이오의 반등들도 약간은 기대가 조금 되는 상황들이 오늘 분위기에서는 약간 있었습니다. 한가컴퓨터는 지금 약간 주의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오늘 호가 거래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KC텍 이런 것들 수익 전환했습니다. 수요일날 탐방 가려고 했던 이런 사이맥스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쭉쭉쭉. 사실 사이맥스는 제가 갔다 와서 볼게요. 아직 사실 멀티플 기준으로 이런 건 아직 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는 일봉 이러면 근데 얼마 전에 여기 봤는데 너무 올랐는데 약간 주봉 이러면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갔다 와볼게요. 이거는 급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너무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좀 빠져있을 때는 탐방을 가면 되게 의욕에 차있어요. 와 이거 내가 한번 진짜 바닥을 탈출시켜보여. 근데 막 주가 올라가면 힘이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유니셈 이런 거는 오늘 다른 반도체 상승보다는 조금 약했어요. 가스통도 그랬을걸. 그 다음에 와 올랐어 그래도 야 최고 좀 찍고 대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것들 최근에 엄청 강했던 이 기판주들은 조정받아. 왜 조정받았어요? 그냥 다른 게 오르니까 조정받는 거예요. 다른 게 오르니까 시장이 지금 돈이 요쪽 왔다 갔다 저쪽 갔다 그냥 그런 분위기이고 뭐 STI 이런 것들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다 같이 끼고 있으니까 아무튼 반도체 쪽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 많은 종목일수록 오늘 반등의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KNJ도 결국 반도체에 쓰이는 KNJ 역시 마찬가지로 SIC 링이니까 관련주일 수 있고 그런 주식들이 오늘 강하고 그동안 올랐던 해성DS도 아까 기판, 라온 피프리니 오텍은 위닉스도 그렇고 약간 미세먼지 그 다음에 지금 음악병동 관련주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좀 반등이 나오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위닉스도 조금 FLS테크 이런 것들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이 큰데 좀 반등이 좀 있었고 확 이렇게 분위기들이 오늘 IMBC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늘 급락하는 장인 거죠. 최근에 약간 NFT 어설프게 묶여서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DB 하이텍 이런 건 당연히 비메모리 쪽, 파운데이는 당연히 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글쎄요. 조금 더 봐야죠.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흐름이 아까 그런 이유로 왔구나. 결국은 아까 제일 큰 주제인 메타버스라는 큰 화두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저는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에 한번 엮일 수도 있다 했는데 아무튼 반도체도 그 메타버스라는 정말 빨리 새롭게 오는 환경에 노출됐고 자율주행 애플카는 지난주에 막판에 강했는데 오늘 약간 소강 상태지만 애플의 애플카 이슈는 언제든지 뉴스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잠재되어 있는 이슈인 듯 합니다. 하고 괜찮죠. 그동안 좀 눌렸던 종목들의 반등 시기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오늘 약간 화학 철강주까지 하여튼 그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좀 반등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백화점 포트들도 조금 압축할 수 있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압축하더라도
당장 바로 다른 데로 옮겨가지 말고 현금을 항상 한 10% 정도는 나는 보유하면 좋다고. 왜냐하면 그게 현금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잘 투입시키면서 어떤 계좌의 계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식만 꽉 갖고 있으면 이게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퍼즐 맞추기 할 때도 한 칸이 비어져 있으니까 흐트러진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듯이 한 칸 정도를 뭔가 비우는 그런 약간의 현금 전략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툭툭툭툭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좀 하고 분위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확실히 새로운 마디의 분위기들이 좀 바뀌었다. 조금 더 이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아까 뮤즈인지 뭐 뮤춘지 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꺼낸 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시장 최근의 분위기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좀 흐름을 좀 구간이나 마디를 좀 끌고 가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 해놨다가 또 홀라당 분위기 또 금방 이렇게 포지션을 또 바꿔버리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삼성전자 M&A에 대한 화두가 좀 나온 것도 좀 그렇고요. 오늘 분위기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괜찮은 장인 듯 합니다. 뭐 좀 시장이 좀 빠진다, 급락한다라는 어떤 리스크보다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좀 오를까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는 장이니까 뭐 메타든 바이오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시크리든 뭐 경기 소비주든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떤 섹터든 지금 기회 요인이 다시 불어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월요일 녹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화요일 내일은 녹방이 없고요.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